하면서 막 그와 동시에 영감도 준 여행지는 어디가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곳? 가장 힘들었던 네. 곳이요. 여행은 위험도 있고 색다른 것도 있고 좀 모험도 있고 이상한 것도 먹고 그래야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행지에 가면 계획을 잘 안 하거든요. 자유롭게 다니시는 거예요? 네, 계획을 일부러 잘 안 하고 실패하면 글로 쓰면 되니까. 뭐 실패하면 글로 쓰면 되니까. 실패한 얘기가 재밌잖아요. 여행 성공하면 실패한 얘기가 재밌잖아요. 여행 성공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약간 가끔- 고난과 역경. 가끔 어떤 사람들이 와 나 이번에 어디 여행 갔는데 거기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뭐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좋은 거 다 보고 왔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 네, 기억이 근데 안 남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남아요. 글로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충 가는데 그래갖고 뭐 중국에서 비자 없어갖고 추방당하고 선불로 송금해버린 숙박비와 식비는 아마도 날리게 될 것이 뻔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추방자가 되어 대합실에 앉아있는 것은 매우 진귀한 경험인 만큼 언젠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제일 위험했던 여행은 아직 캄보디아가 내전일 때 크메르 루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앙코르와트에 간 거였거든요. 그때 막 사람들 살해당하고 이럴 때 거기 가셨어요? 네네. 그런 데도 갔고 또 과테말라에 갔을 때는 화산 투어를 가고 싶었는데 그 안티구아라는 도시도 슈퍼마켓에 가면 장총을 든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내전 중이었거든요. 그래야 물건 하나 팔아요. 철창 있는 데서. 근데 그 화산 투어를 갈 때도 2명의 이렇게 무장 경비원이 같이? 관광객 앞뒤로 이렇게 경호해서 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힘들긴 했지만 기억에 남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라서 여행은 위험도 있고 색다른 것도 있고 시카고에서 한 번은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게이트까지 금방 갈 것 같았어요. 근데 가는데 누가 시카고에가 핫도그와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핫도그를 먹는 김에 맥주도 한 병 먹었거든요. 비행기 놓쳤잖아요. 비행기 놓쳤잖아요. 중간 환승할 때?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고 시간이 돼서 가봤는데 게이트까지 뛰어도 그 게이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먼 거였죠. 갔더니 문 닫혔고 이미 비행기 떠났다고. 그 새벽에 막 3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글로 썼죠. 근데 그거 어쨌든 좀 영원히 기억에 남는 핫도그예요. 그 핫도그 하나를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행에 무슨 고생을 해도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행기는 작가가 겪는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는 그런 여행기가 있다면 아마 나는 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인생도 그런 많은 우연들로 가득 찬 것 같고 우리가 저는 거듭하여 이야기를 고쳐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우리가 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야, 책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좋다고. 너무 좋다. 우리 모두가 소설 한 권이에요. 네. 한 300페이지쯤 되는 소설이죠. 네. 그럼 소설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는 인간의 소설은 지금 몇 페이지쯤 왔을까? 나라는 인간의 소설은 지금 몇 페이지쯤 왔을까? 야. 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여기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한 번쯤 나는 지금 벌써 결말에 다다른 건가? 아니면 아직 시작하는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로 생각하면요. 자기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도 좀 견딜만 해요. 주인공들이 이게 초반부에 겪는 그 어떤 고통이겠거니. 그러면 극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300페이지. 300페이지. 몇 페이지쯤 오신 것 같아요?
저는 한 240페이지쯤 온 것 같아요. 그럼 거전 뒤쪽 아니에요, 그럼? 많이 왔는데. 아, 300 중에. 상당히 어떤 시련기도 꽤 지났고 그리고 뭐 이룰 수 있는 것도 좀 이루었기 때문에 좀 잘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결만 남았네. 결까지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에 있지 않나. 전. 예를 들면 영화 보러 갔는데 네. 지금 1시간 30분쯤 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인물 나타나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황당한 줄 당황스럽죠. 알았는데 네. 그런 그러네. 것처럼 지금 무슨 엄청난 모험을 시작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300페이지 중에서라면은 저는 150페이지. 딱 반 좀 정도. 절반 좀 지났다. 네, 절반. 이제 뭔가 이게 좀 약간 좀 조금 알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일적인 것도 그렇고 네. 친구들, 가족들 모든 것들이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알 것 같고 이제 여태까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내공 이런 것들로 이제 본격적인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반. 영화 시나리오에서는 그걸 미드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우리 영화의 한 중간쯤에 딱 그쯤 되면요. 등장인물 다 나왔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다 나왔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다 나온 상태예요. 네. 여기서 이제 맞아요. 많은 걸 이뤄나갈 단계죠. 그렇게 지금 자기 인생을 보고 지금 계신 그럼 거예요. 딱 정확히 150페이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142페이지인데 우와. 142? 왜 8페이지를 뺐죠? 150에서? 근데 저는 이 앞으로 8페이지가 제 인생을 이제 2막 네. 후반전을 어떻게 가게 할지 되게 많이 큰 결정을 그 했거든요. 직전에 있다. 네.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뭔가가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네. 정해진 목표와 해야 되는 일들. 해야 되는 일들, 책임감, 그리고 그걸 해나가는 성취욕으로 살았으면. 제가 혼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서 이 소설을 마무리 지으면 네. 진짜 재미없는 소설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흥미로워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스스로가. 근데 승기 소설을 솔직히 재미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아직까지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냥 바로 성공해서 탄탄대로 탄탄대로 계속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스스로를 조금 들여다보고 네. 요 뒤에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떻게 갈지가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이승기 씨는 몇 페이지쯤 온 것 같으세요? 머릿말 이런 거 말고. 저는 100페이지 정도. 100페이지 정도가 있다. 100페이지. 근데 너무 힘든데 앞으로 200페이지. 주인공은 힘들어야 100페이지도 돼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인공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등장인물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인물이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건 찐이다. 저건 진짜로 저 인물이 괜찮은 인물이다. 라는 거를 좋은 일만 겪은 사람에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일 잘 될 땐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도 뭐다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게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참된 성격이 나타나죠. 그때 성격. 그걸 그럴 때 잘 넘기는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성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300페이지 중에 저는 30페이지 정도. 젊다. 야, 30페이지. 이제 야. 기한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치만 앞으로 겪을 일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고 너무 기대가 돼요. 제 인생이. 30페이지에 어린 시절 다 나왔고 유년 다 네. 나왔고 부모님과의 관계 다 나왔고 네. 오마이걸 시절 얘기도 다 나왔고 그렇죠. 그 30페이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게 느껴지네요. 네네. 지금 요만큼이 30페이지라고 그러면 네. 앞으로 270페이지를 더 달릴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 열정이 느껴진다, 열정. 결정.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아직 안 본 게 많은 거예요. 느낄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다는 의미로 30페이지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저는 일단 책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작은 주먹 큰 꿈. 작은 주먹 큰 꿈.
작은 고추가 맵다 인용한 거 아니에요? 작은 주먹 큰 꿈. 좋아요. 네, 제목 네. 좋아요. 주먹은 사람들이 다 작거든요. 네네. 그냥 꿈을 크게 가져서 좋아요. 이 주먹을 세계를 제패하겠다. 네네. 야. 오 약간 네. 확실히 장르는 멘탈 네. 김동현의 멘탈 속 멘탈. 같은 장르. 멘탈보다는 성공 시대. 약간 성공 시대. 그 약간 그 만화책 같은 느낌인 아, 거예요. 네네. 아. 격투기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인데 만화책 좋아요.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인데 아, 좋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300권이 격투기로 300권이 끝났어요. 네. 이제 외전이야? 우와. 왜냐면 300 스피노프. 끝났어. 네. 진짜 스피노프. 생각보다 뭔가 많은 걸 잃었어요 격투기로.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지 못한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정말 1도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 방송에도 못했던 그래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네. 2편 그런 거로 해서 너무 멋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형 근데 300권짜리 1권 읽었는데 2권 스피노프는 이렇게 얇은 책이 나오는 거야. 그런 수도 있어요. 멋있잖아. 그래서 시집처럼 얇은 책 있잖아.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 형도 2편 2권이에요? 아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았는데 저는 저는 넘어온 지 좀 되지 않으셨어요? 저는 299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이게 대입을 하다 보니까 네. 나도 나름 뭐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나머지 한 페이지를 딱 여는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헛살은 거야. 딱 여는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헛살은 거야. 아, 그래서 투비 컨티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야 다음 건 보고 싶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에 대해서 좀 아세요? 네네. 이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만렙을 다 찍었어. 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인 게임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나는 뭐 이만큼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공감 거야. 간다, 공감 간다. 네. 그래서 그동안 헛살았다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계기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새로운 또 책이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장르는 어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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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형이 어드벤처. 어울린다. 인생은 만렙부터. 인생은 만렙부터야. 아, 이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만렙부터구나. 몰랐네요, 진짜. 맞아. 이런 얘기하기 참 좋네요. 요트는 그러니까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점검하고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은 제 인생에 대해서 진짜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나는 거 다 해서 맞아. 풀로 다 적는 거예요. 네. 그게 엄청 제 아이들에게도 네. 이게 평생 남는다는 게 엄청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책을 쓴다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요. 엄마의 일생, 아버지의 일생, 그리고 부모의 일생도 애들이 책처럼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부모가 자기를 낳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 몰라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라는 책의 절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 이상하게 그 얘기 안 해줘요, 잘 부모들이. 맞아. 나만 쓸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나만 쓸 수 있는 이야기고 적어도 내 아이가 읽을 수는 있잖아요.